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자국 인근 해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대규모 정찰 자산을 동원해 중국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감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해 중간수역에서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와 공군력을 동원해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 해역 상공에 주한미군의 U2 정찰기가 나타나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미군 U2 고고도 정찰기가 25일 인민해방군이 실탄 사격 훈련을 위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공역에 나타났다라면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공역에 들어오는 것은 오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다라고 미국을 맹비난하는 중국 국방부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발끈한 것은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군의 훈련이 미군 장거리 타격 자산의 서해 전개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정찰기가 이 대응 훈련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U2 정찰기는 현존 최강의 광학정찰 시스템인 MS-177과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인 OBR,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신호정보 정찰 시스템을 모두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찰을 통해 중국 항모전단이 방공작전을 할 때 어떤 대형과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군은 지금 이 시각에도 오산과 가데나, 요코타 등에서 발진한 다양한 정찰 자산을 이용해 중국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중국 뛰어봤자 미국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불쾌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미국의 B2 그리고 이제 B1 이런 폭격기들이 막 무력 시위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하고 이제 이 항모전단 서해에 띄워가지고 항행금지구역 칭다오 앞에서부터 이 서해 1원에 쫙 설치하고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딱 설치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당연히 이 훈련은 미국의 함대, 미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의 폭격기를 어떻게 격추시킬 건가 하는 항모전단 차원의 그런 전술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오산에 있는 U2S 그 고고도 정찰기를 딱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그걸 다 들여다본 거예요. 자, 이 U2 정찰기는 상공 25.9km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딱 올라가서 다 들여다보는데 니들이 뭐 내가 올라갔다고 왔다고 해서 뭐 나를 격추시킬 거야 어떡할 거야 이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못 올라가죠, 전투기들은. 그러니까 뭐 중국 항모 또는 공군 전투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중국 함정에 HHQ-9이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량형은 사거리가 한 250km 되는데 사전 고도가 최대 고도가 27km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U2 정찰기는 25.9km까지 올라가고 중국의 함대공 미사일은 최대 27km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국의 주장이 맞다면 U2 정찰기는 최악의 경우에 격추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주장은 뭐 까보중 해서 까보니까 중국은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뻥 스펙이라면은 뭐 올라가다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이랬는데 미국이 하여튼 이 중국의 함대공 미사일이 25.9km까지는 못 올라온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거기 딱 올라가가지고 항공모함 그리고 호위함들 그리고 이제 이런 전투 포메이션 전투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를 할 때 함대 방공 전투 또는 함대함 전투 뭐 이런 걸 할 때 어떤 포메이션을 한다는 거 하늘에서 다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사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본 겁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함포 사격 다 하니까 어떤 식으로 발사하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또 여기 이제 감청 장비가 다 있으니까 통신은 또 어떻게 주고받고 뭐 레이더판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한 전부 다 싸그리 그냥 정보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중국 국방부가 완전히 그냥 분노를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 분노의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남중국해에서도 역시 지금 남해 함대가 또 이런 식으로 또 훈련을 하는데 여기 또 리베 조인트가 가서 역시 또 똑같이 또 정찰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미국의 폭격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있어 하고는 무력 시위 한번 했는데 괜히 무력 시위 해가지고 자신들이 함대 전투 전술만 고스란히 미국에게 다 정보를 내어준 그런 쇼케이스가 됐다.
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 정말 불쾌하겠습니다. 정말 고소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1968년 납북했다가 풀어졌던 푸에블로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북한의 불법적인 피랍과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선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푸에블로 생존 승조원들의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현지 시각 24일 미국 재판부에 이달 31일 이전에 최종 골석 재판에 대한 사전 심리 일정을 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납포 직후 북한은 344일간 억류된 상태로 고문과 구타에 시달린 이 푸에블로 생존 장병들은 귀국 후에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바 있는데요.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은 지난 2018년 2월 미 법원에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19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던 푸에블로 승조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당시 북한에게 6,5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요. 1인당 1,200만 달러 정도의 당시 손해배상액과 동일한 금액을 판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생존 장병과 유가족 등 171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액은 수억 달러 또는 수십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손해산정 역할을 맡은 변호인단은 최근 손해산정에 대한 자료 작성이 끝났으며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골석 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미 정부는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에서 예산을 연출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북한의 해외 자산 추적과 동결, 압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외화 수입 급감으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과 해외 은닉 자산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은닉 자산들도 하루속히 몰수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대동강에 있는 푸에블로호입니다. 1968년도 동해에서 납포가 되어서 동해에 있다가 어느 순간 평양으로 옮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해마다 여기에서 대미 항전의 골기 대회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푸에블로호는 미국의 감청 정보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해 쪽에서 감청하다가 북한에게 납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총 이제 82명의 승조원이 있었는데 344일간 억류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문받고 구타당하고 하고는 결국 나중에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미국 이 82명 중에서 12년 전인 2008년도에 5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6,58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나머지 그 승조원들이 다시 총 합해서 171명, 유가족까지 해서 171명이 다시 이 변호인단에게 손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판결문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지금 4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면 78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78명의 4명 사망자와 다시 사망했으니까 다른 유가족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단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은 내렸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줄지 이것만 이제 최종 판결을 하는 그것만 남았는데 변호인단은 판결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 정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받겠냐? 그러면 이제 원비어 가족처럼 북한의 어떤 불법 함선이라든지 수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압류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원비어 가족에게 주고 이런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게는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라는 그 기금이 있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의 ZTE, 바로 휴대폰 만드는 회사, 전자회사죠. 그 ZTE에서 역시 이 테러 지원 그 벌금을 확 뜯어내가지고 지금 이 기금이 많답니다. 여기에서 미국 정부가 요건이 되면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 달러, 그리고 가족에게는 이제 그룹이니까 최대 3,500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이 변호인단은 그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 여기에서 다 지금 이 판결 나는 그 벌금을 다 이렇게 그냥 내주고 나중에 미국 정부는 구상권을 해서 북한 정부에게 뺏어라.
그래서 다시 그 기걸 메워라 라고 변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뭐 성사되기는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원비어 가족이라든지 그동안 뭐 북한 또는 중국 또 다른 나라의 이 군 관련해서 활동하다가 피해 입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굉장히 신중하겠죠. 변호인단은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받아야 거기에서 승소 어떤 그 비율금을 이제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북한 정부에게 최종적으로 수억 달러 또는 수십억 달러를 받아내는 것, 이거는 지금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북한이 이제 뭐 이 김정은 정권 지금 뭐 애매하게 지금 이상한데 제 3의 인물이 북한 정권을 잡고 백두혈통 김정은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사실 어느 정권이든지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미국에게 이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미국에 대항 안 할게. 그 대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판결 났던 거 다 내. 우리 지금 다 물어줘야 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원비어 부모든 이제 이 푸에블로 승조원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정은에게 하나둘 계속 부담이 쌓여가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충성자금 다 말라가지고 없는데 이렇게 앞으로 내야 될 돈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게 핵무기 키 내주고 뭐 스위스 가서 살게요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될 돈이 많아서 한두 푼 받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 아무튼 사면초가입니다. 정말 첫 번째 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아주 고소한 소식이었고, 세 번째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군은 중국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The Pentagon is prepared for China.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기고문의 제목으로 직접 뽑은 문장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안보,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접근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 위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있다라며 중국군을 정상국가의 정규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하늘과 땅,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 중국을 저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라며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선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 붕괴가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라며 이를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밝힌 그 파트너십 구상 회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한국 정부,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이거는 뭐 정상적인 군대 아니야, 사병이야 사병, 이렇게 규정하면서 시진핑에게 대해서도 총석이 이렇게 완전히 뭐 정말 날세운 비판하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자 우리 동맹국들 같이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방위상 그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장관 이렇게 구하면서 앞으로 회의 좀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여기에 대답을 안 했어요. 이 무슨 비겁한 자세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좀 바빠서 또는 양재치가 오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입장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을. 정말 참 찌질한 국방부 장관의 표상입니다. 표상. 그런데 계속 국방부 장관 바뀐다는 기사는 나오는데 언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8월 28일 한미연합 훈련 마치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하니까 그때 바뀌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은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는 국방부 장관, 부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같은 이런 소신이라고는 제로도 없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미국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